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인정, 더 깊은 사랑.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내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더하고, 더하고, 또 더하는 삶. 그런데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방식의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얻을지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하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말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필과 노트 준비하시고 서재로 들어오십시오. 쇼펜하우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의 말은 그의 삶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부유 한 상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철학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유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평생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면 고독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한 벗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열었으나 학생이 모이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당대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했다가 텅 빈 강의실 앞에서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판 직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서점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쓰고 또 썼습니다. 그리고 생애 말년에 이르러서야 세상은 비로소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위해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해 살았던 사람. 그가 말하는 버림의 철학은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냉정한 관찰입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음식을 먹으면 편안함을 원하고, 편안해지면 더 큰 즐거움을 원합니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바닷물에 비유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른 바닷물. 욕망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는 척하다가 더 큰 욕망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인간 고통의 구조였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입니다. 그리고 권태는 곧 새로운 욕망을 낳습니다. 인간은 이 사이에서 평생을 진자처럼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료했습니다. 욕망을 더 잘 채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행복을 덧셈이 아닌 뺄셈으로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더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고통의 부재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말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이면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포기입니다. 하나를 고르는 순간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의 본질입니다. 무언가를 온전히 잡으려면 쥐고 있던 다른 것을 먼저 놓아야 합니다. 주먹을 꽉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잡을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전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사교 모임에 나가는 대신 집에서 글을 썼습니다. 세상의 평판을 쫓는 대신 자신의 사유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를 케팍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손에서는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포기는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는 내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 전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포기한 것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을 버렸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철학은 삶의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아무리 깊어도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책 속의 문장에 머무를 뿐입니다. 버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를 솎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이것은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와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 남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는 사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로부터 빼앗아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정중하되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버림입니다. 둘째, 의무감으로 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해야 해서 하는 일들이 쌓입니다. 좋아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린 것들, 남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어서 계속하는 것들. 이것들은 조용히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없어진다면 내 삶이 가벼워지겠는가? 아니면 더 공허해지겠는가? 가벼워진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문조차 경계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가 사람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이 읽는 것은 생각을 빼앗는다. 독서는 타인의 생각을 빌리는 것이고 사유는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 모든 알림을 끄는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그 시간 동안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비로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버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집중은 외부를 닫고 내면을 향하는 힘이다. 무엇을 닫을지를 결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집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버림이 선행되지 않은 집중은 겉돌 뿐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솎아냈습니까? 의무감으로 하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까? 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집중이 들어설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집중을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집중은 노력이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에 남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을 때 집중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집중의 실천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1시간을 완전한 고독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오직 한 가지에만 머무십시오. 책 한 권이든
글 한 편이든 혹은 그냥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것이든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누군가의 연락을 놓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이 아직 바닷물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 한 시간의 고독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서재에 낡고 쓸모없는 책들을 가득 꽂아두면 정작 읽고 싶은 책을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불필요한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이 무엇인지.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가장 고귀한 준비입니다.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당신만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장 내려놓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고요한 서재였습니다.